자, 이제 거기 전기기기 7의 전국 모의고사로 본 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의 유사성을 비교한 것 중에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면요, 그죠?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 된다. 자로를 따라서, 그죠? 자로를 따라서 자속이 흘러가는 게 자기회로라면, 전기회로는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힘을 기자력, NI, 그죠? 마그네틱 모티브 포스입니다. 그리고 이 전류를 흘려주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력 E 또는 볼트.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의 전기저항 R은요, 도선의 저항은 R은 로우의 A분의 L 또는요 시그마 A분의 L. 이건 전기저항. 그 다음에 자기저항 RM은요, 이건 자로의 길이 L, 자로의 단면적을 S, 투자율을 μ 하면 μS분의 L. 이게 자기저항. 퍼미언스가 뭐였죠? 전기저항의 역수였나요? 자기저항의 역수였나요? 자기저항의 역수를 퍼미언스라고 하면, 전기저항의 역수는 스셉턴스가 아니라 컨덕턴스, 뭐 이런 형식이 돼야 되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저항에서의 자기회로에서의 투자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요, 전기회로에서는 도전율이, 그죠? 전기회로에서는 도전율이 같은 역할을 하더라. 유전율이 아니라 도전율이더라. 그리고 자기회로에서의 자속밀도,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 그럼 전기회로에서는 이 도선의 단면적, 그죠? 도선의 단면적을 S라고 하면 면적을 흘러가는 전류 하니까 얘는 전류밀도. 그래서 전류밀도하고 자속밀도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를 비교할 때 어쨌든 옳은 것들을, 옳지 않은 것들, 이런 걸 구별해서 쓰는 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요거하고 요거. 이건 틀리기 쉽다고 했습니다. 투자율, 유자율, 뭔가 있어 보이고 맞아 보이는 형태고, 자속밀도하고 전류밀도가 아니라 전속밀도라고 그렇게 나오면 뭔가 맞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전속밀도로 나오면 이게 전속밀도가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위험한 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두 가지 구별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야 그냥 구별 자체가 힘든 건 없으니까 그냥 쭉 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권수가 6이고 슬로수가 36개인 어느 직류의 분권 발전기에 전기자 권선이 2000권, 단중 중권으로 되어 있다. 정류자 편수. 자, 정류자 편수는 몇 개? 몇 개요? 6개? 정류자 편수. 네? 이건 36개. 우리 기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기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슬롯 하나가 있으면요, 그 슬롯 하나에 정류자 편도 하나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슬롯에 있는 이 개수만큼요, 정류자 편의 개수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류자 편의 개수는 슬롯의 개수하고 똑같다. 그래서 슬롯의 개수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슬롯 수가 36개면요, 정유자 편수도 36개가 됩니다. 우리 직류 발전기 그 그림, 이런 그림들 해가지고 막 해봤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갔던 이거, 그죠? 그래서 자극 피치에서 이거 하나당 여기에 슬롯이 하나가 연결돼서 쭉 지나가게끔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 봐서 대충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생각하면서 어쨌든 정유자 편수하고 슬롯수는 개수가 같더라. 병렬회로수는 이건 2단을 보고 해야 되죠, 그죠? 중권이면 극수하고 같고, 박권이면 그냥 2개고. 근데 지금 중권이니까 6개고.
그 다음에 총 코일의 변수는요. 코일 변은 슬롯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슬롯 안에 코일이 이가 하나. 이게 코일 변이잖아요. 이게 코일 변이거든요. 그럼 하나의 루프 안에 감기는 것은 이게 도체수는 2개인데 어쨌든 코일 변수, 코일 변은 슬롯 하나에 들어가는 게 단청이면요. 2000건이 아니라 단청건이면 코일 변은 36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각 슬롯당 코일 변이 2개씩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전체 코일 변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이 슬롯 수에다가 2000건이니까 36 곱하기 2. 그래서 코일 변수는 70인가요? 72. 그래서 72에다가 36에다가 6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나오나요? 114 나오나요? 유도전동기의 정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고정자의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직류 전원을 조정하였을 때 전압계하고 전류계에 지시하는 값은 VDC는 20V하고 IDC는 10A였다. 이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한 쌍의 저항은 돼 있으니까 이 유도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한 쌍의 저항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유도전동기가 고정자는 회전 자개를 만들어 주는데 회전 자개를 만들 때 Y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Y결선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직류를 가하니까 이 코일은 뭐가 되고요? 단락이 되고. 코일은 단락이 되니까 이 R 해가지고 2R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직류이 20V일 때 전류가 10A가 흘러간다. 그러면 2R에 우리 R이라는 것은 2R은 I분의 V. 그래서 2R이 2가 되니까 개개의 R은 얼마라고요? 1ohm짜리다. 그래서 여기도 1ohm짜리고 여기도 1ohm짜리가 있다. 유도기 고정자 한 쌍의 저항값은 얼마냐? 그냥 1ohm이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게 순간전압이죠. 그리고 순간전압이 여기서는 루트 3 뭐 그런 게 아니고 교류적인 관점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이건 개방되어 있으니까 끊어진 거고 회로에서 전압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걸린 전압이 20V 10A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양단에 20V가 걸렸다 라고 하는 거니까 내부가 Y결선으로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각각의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100V일 때 듀티가 0.6이다. 출력을 각각 구해서 그 결과를 더하라. 얼마 나오던가요? 예? 여기는 이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일단은 이 회로는요. 다이오드 결대로 전류가 흘리니까 아래쪽이 플러스예요. 아래쪽이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건 뭐야? 이건 버크부스트다.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Vout을 플러스를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압이 나와요.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맙시다. 고려 안 된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전압은 버크부스터 아니면 축인데 축은 복잡했죠. 축은 복잡했고 버크부스터는 그냥 적당히 간단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버크부스터의 출력 VO는요 1-D분의 D의 V D가 0.6이니까 1 빼기 0.6분의 0.6의 100 그러니까 0.4분의 0.6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150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얘는 이렇게 흐르니까 아 이건 벅 아니면 부스트다. 근데 벅인지 부스트인지 구분은요 구분은 이게 코스닥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코일 스위치 다이오드 구조가 아니죠. 아니니까 아 이거 벅이다. 그래서 벅이니까 VO는 그냥 D의 V입니다.
0.6 곱하기 100 그래서 60V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제가 감기 걸렸나? 어제 이불 차고 잤더니 코로나 검사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마스크 붙지 마요. 4번 212죠, 그죠? 자, 그림은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의 관계를 나타낸다.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기억 니은, 점선으로 나타낸 기준 특성으로부터 기억과 니은의 속도 토크 특성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각각의 제어 방법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도 토크 특성 곡선에서 토크 T는 뭐야? K 파이 IA다. 그죠? 이때 이 토크는 뭐였어요? 기동 토크였죠? T스타트였어요. T스타트는 얼마요? 기동 시에는 이거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라고 했죠. 기동 시에는 n이 0이니까 E는 K 파이 n이고, 그죠? 그래서 n이 0이니까 E가 0이다. E가 0이니까 E가 0이다. 그럼 여기 단자전압 V에서 내부장 R입니까? 기동전류 IA는요? IA는 R분의 V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IA가 R분의 V가 되니까 R분의 K 파이 V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K 파이에 그냥 R분의 V 이게 기동 토크가 된다. IA가 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IA가 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무바 속도라고 했죠. 그러면 무바 속도 N은요, K 파이 분의 E다. 근데 K 파이 분의 E는 V 마이너스 IA RA이다. 근데 무바일 때는요, 무바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무바는 I가 0이다. 이게 무바라고 했죠. 여기 전류가 안 들어가면 무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전압 강화가 없더라. 그래서 무바 속도 N0는요. N0는 K 파이 분의 V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축에 대한 값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각의 속도 제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제어를 했는데 제어의 양이 뭐냐? 제어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기억 곡선으로 갈 때는 얘도 커지고 얘 값도 증가하더라. 그럼 둘 다 증가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이 뭔지를 보니까 이거 V다. V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기억은 V를 뭐 했다고요? 증가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니은 곡선으로 바뀌는 것은요, 이쪽 값은 커졌는데 이쪽 값은 작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걸 조절하면요, 이게 작아졌단 말은 여기서 물리량을 작게 한단 말은 여기 R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R은 제어한 양은 아니에요. 그러면 파이밖에 없잖아요. 파이를 감소시켰네요. 여기는 파이 분모에 있는 걸 감소시키면 값이 커지죠. 그래서 니은 곡선은 파이를 감소시켰네요. 그래서 얘는 기억은 V를 증가시켜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전압 제어를 했는데 전압을 크게 해서 속도 제어를 한 거고,
니온은 파이를 감소시킨다. 계좌 제어를 한 거죠. 그죠? 계좌 제어다. 그럼 전격 속도가 여기 잡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전격 속도거든요. 전격 속도에서 계좌 제어는 속도를 전격 속도보다 빠른 제어를 할 때 보통 많이 썼죠. 그죠? 계좌 제어는 전격 속도 이렇게 하는 제어는 잘 안 썼습니다. 왜요? 이게 직류 전동기는 초기 상태에서 대부분의 그 계좌 자속 자체가 포화 영역 근처에 가 있어가지고 전류를 더 크게 전류를 더 크게 해가지고 계좌 전류를 크게 해서 자속을 키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격 속도 이하의 속도 제어는 안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실제 올라가는 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했죠.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계좌 제어는 안 쓴다. 거기 전격 속도보다 작은 축은. 근데 전압 제어는 지금처럼 크게 하든 같이 낮추든 하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할 수 있더라. 근데 이것도 전압 제어도 전압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상태에서 키워낼 때는 많이 쓰는데 큰 쪽에서는 뭐 전압 제어를 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전압 제어는 오히려 이 전압이 작은 쪽에서 이 제어는 많이 할 것 같은데 큰 쪽에서는 자기 전격보다 더 큰 전압이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속도가 큰 쪽은 계좌 제어를, 작은 쪽은 전압 제어를, 이걸 조금 더 많이 쓰더라. 답은 몇 번? 3번인가요? 전기자 전압을 증가시키면 기억 곡선이 되고, 계좌 저항. 계좌 저항을 지금 이제 계좌가 아니라 계좌 저항을 감소시키면 계좌를 키우는 거죠. 파이 RF를 감소시키면요, 파이가 어떻게 돼요? IF가 어떻게 되고요? IF가 증가시키고 파이를 증가시키는 그런 관점이고요.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RF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IF는 감소하고 파이도 감소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파이 감소시키는 거니까 답은 1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3번. (10kVA의) 단상 변압기의 역률이 0.8일 때 전부하 효율이 80%다. 이때 루트 3분의 1 부하일 때 이 변압기가 최대 효율을 나타냈다. 전부하 시 동선은 얼마냐? 얼마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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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찍을 게 뭐가 있어요? 이 문제. 단상 변압기의 역률이 0.8일 때 전부하 효율. 그럼 효율은 P 플러스 PI 플러스 PC 그래? P잖아요. P는 뭔데요? VI 코사인 세타. 근데 VI가 10kg고 0.8이니까 얘는 8kW죠. 그래서 얘는 8 더하기 PI 플러스 PC는 얼마다? 10분의 8이다. 0.8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PI 더하기 PC가 2kW다. 라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 효율이 나오는 것이 루트 3분의 1부하이네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은 루트 PC분의 PI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몇 배 크다고요? 3배 크다. 그래서 PC는 3PI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 3PI니까 4PI는 2kW니까 PI는 뭐가 되고요? PI는 0.5kW. 그럼 PC는 얼마고요? 1.5kW. 이제 PC 물어봤죠?
전부와 동선 물어봤으니까 1.5kW다. 다음은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라. 이건 그냥 점수 주려고 한 거예요. 답은 뭐고요? 제동건선이죠, 그죠? 그래서 제동건선을 그냥 한번 암기하자. 제동건선이라는 단어를 암기하자. 제동건선은 동기전동기의 회전자 표면에 도체를 설치하여 단락환으로 각각의 끝을 연결한 것으로 동기전동기의 부하 변동 시 난조를 줄여주고 안정된 동기속도 운전이 가능하게끔 해준다. 이런 제동건선은 동기전동기의 회전자 속도가 동기속도보다 느리면 유도전동기 관점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회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키고 동기속도보다 빠르면 회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켜서 동기전동기의 동작이 안정되도록 도와주더라. 이런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제동건선을 이용한 방법은 유도전동기의 회전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회전 원리를 이용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데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제동건선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제동건선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냈더라고요, 제동건선 문제를. 그리고 근래 2, 3년 사이에서 거기 나왔구나. 나왔네요. 제동건선을 이용한 거,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죠? 자, 이 문제 답은 2번이 뭔데요? 51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원래도 풀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림과 같이 3상 220V 전원에 슬립 0.2로 운전되고 있는 2극 유도전동기에 6극의 동기발전기, 여기 6극이라는 거예요. 동기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다. 동기발전기의 출력 진압의 주파수가 60Hz다. 그러면 NS는 얼마가 되고요? 동기속도는 1200rp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유도전동기의 입력에 인가되는 주파수는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는 기어비가 2대1이래요. 그럼 기어비가 2대1이니까 여긴 1200rpm이니까 이쪽에서 도는 속도, 유도전동기의 속도 N은요 2400rpm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1200바퀴 도니까 이제는 2400바퀴 돌 거다. 근데 이 유도전동기의 이 속도는 슬립이 지금 이제 몇 프로로 운전되고 있다고요? 슬립이 0.2로 운전되고 있으니까 이건 N은 1-SNS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동기속도는 얼마가 되고요? NS는 이게 슬립이 0.2니까 0.8분의 240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3000rpm인가요? 3000rpm이고, 그리고 2극으로 동작할 때 3000rpm인 것은 그냥 주파수가 얼마다? NS는 P분의 120F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죠? 이게 3000이다. 이건 2극이다. 그러니까 60이다. 그래서 F는 50Hz. 하는데 이렇게 계산 안 해봐도 2극일 때 50Hz는 3000rpm이다. 우리가 맨날 정의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숫자 맞춘다고 한참 고민했어요. 자, 전격 용량 400kVA, 퍼센트 임피던스가 4%인 A 변압기와 전격 용량이 600kVA, 퍼센트 임피던스가 3%인 B 변압기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합성 최대 부하 전력은 얼마인가? 맨날 했던 거죠, 그죠? 4%의 400. 3%의 600.
그러면 이때 얘는 용량을 맞춘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2분의 3. 그러면 이게 600이 되는 거고, 얘는 6%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용량을 맞춰 놓으면 이제 저항비가 몇 대면요? 저항비가 지금 현재 6%대 3%니까 2대 1이다. 그럼 전류비는 1대 2다. 그래서 부하 분담비가 1대 2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2에 해당되는 것이 뭐 1이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니까 이쪽의 용량은요 600kV 암페어를 쓸 때 이쪽은 300kV 암페어를 사용할 거다. 그래서 두 개의 합성 최대 용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600, 300이니까 900이다. 근데 이렇게 계산했는데 혹시라도 이 값이요 450 나오면요 합성 최대 용량은 얼마다? 600에 450에서 1050 답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을 400으로 만들고 상대적으로 이 값을 뭐 570이나 뭐 580이 되겠죠, 그죠? 얘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거예요. 이건 쓸 수 있는 게 400 이상은 쓸 수 있는, 자기의 최대 용량 이상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걸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 지금처럼 400보다 작은 게 나오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풀었는데 400보다 큰 게 나오면 얘를 400으로 상대적으로 바꾸고 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합은 1000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용량 두 개 400하고 600을 썼는데, 그죠? 맥스 1000이고 1000보다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답은 얼마고요? 900이다. 자, 500kW의 저항 부하하고 지상 역률이 0.6인 250kVA인 유도 전동기 부하가 연결된 배전 선로에 AB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 그래서 A 발전기, B 발전기 두 대를 이용했어요. 부하에 500kW, 50kW 저항 부하, 그리고 250kVA인데 코사인 세타가 0.62 이런 부하. 이 부하고 얘는 제너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때 각각 발전기의 무효 전류는 같으며 전압이 같은데 전류도 같으면 전력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 같은 거예요. 무효 전력이 같으며 누가 무효 전력이 같다고요? 여기 부하가 아니라 발전기. 그래서 A 발전기는 그러면 P1 플러스 JQ1, B 발전기는 P2 더하기 JQ2가 있죠. Q2인데 Q1하고 Q2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같으며 A 발전기가 역률, A 발전기가 코사인 세타가 0.6이래요. 0.6으로 전류를 공급할 때 AB 발전기가 분담하는 유효 전력인 P1하고 P2는 각각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건 7급 기출입니다. 9급 기출이 아니라 7급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눈 크게 뜨고 보면요, 얘는 50kg요. 얘는요 250 곱하기 0.6 하니까 얼마예요? 150인가요? 이게 얘는 150 플러스 J에 200인가요? 사인 세타는 0.8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PL은요, PLT는 전체 부하는요, 이거 두 개 합이니까 200 플러스 J에 200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하에서의 전체 전력은 200 플러스 J 200인데 이 무효 전력 200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값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무효 전력 200을 여기서 똑같이 공급을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키워드는. 그러면 이게 같은 값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플러스 J200 플러스 J1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모르지만 이 값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역률이 0.6이니까. 이게 100일 때 역률 0.6은 3, 4, 5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3, 4, 5니까 여기 75가 되면요. 75하고 100은 3대 4잖아요. 3, 4, 5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75일 때 이게 100이니까, 그죠? 이게 세타가 되고, 이게 125가 되고, 125분의 75 하면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 두 개의 합이 이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제너레이터 공급 전력이 부하에서 쓰는 전력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200이 됐고, 여기는 하나가 75니까, 그럼 하나는 얼마요? 125가 돼야만 125하고 75 더해서 200을 공급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제너레이터의 공급 전력과 부하에서의 사용 전력이 같아야 된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풀면 됩니다. 이건 저번에 6회 때 답을 알려줬죠. 그죠? 6회 풀이하면서 답을 알려줬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불로 그때 이 문제를 같이 만들어 놓고 나서 6회 때 좀 설명을 좀 했던 거예요. 근래에 이 문제가 한 2, 3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2, 3년 안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정의를 해 두시고, 이거 슬로스가 90인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코일을 감을 때 상유기 전력의 제5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1번 슬롯과 몇 번 슬롯으로 관계해야 되냐. 그러니까 단절권 계수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단절권 계수 K를 구했더니, K는, 전절권일 때의 기전력과 단절권일 때의 기전력의 비율이었죠. 그죠? 그래서 비율이었고, 얘는 2였고요. 전절권일 때는 아니고, 그럼 하나의 도체의 기전력의 2배였고, 얘는 2의 사인 얼마였죠? 2분의 베타 제트였네요. 2분의 베타 파이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두 개를 했을 때, 그때 뭐 이런 전절권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2 없어지고 단절권 계수가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그러면 n차 고조파, 그죠? 이건 기본파고, n차 고조파의 그 단절권 계수 값을 할 때는 kn, n차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단절권 계수는 어떻게 하고요?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 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건 저번에 정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 피치죠. 극 피치가 이렇게 180도 간격이니까 파이다. 근데 권선 피치는 극 피치에 미치지 못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얘가 베타 파이다. 이 베타가 극 피치에 대한 권선 피치의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비율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원래 전절권을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2, 여기도 2 해가지고 기전력이 2가 나왔는데, 단절권을 하면 이 각도만큼이 꺾여서 나타나다 보니까 요런 기전력이 나온다. 그래서 2-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게 2분의 베타 파이 하고 이 길을 구하니까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더라. 그죠? 2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그래서 이게 2의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나오더라. 하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개수. 그럼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요, 이 제5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베타를 어느 값으로 써주면 되냐라고 하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베타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인 0이 되려면 갈로 안에 있는 2분의 n 베타 파이는 파이가 되든지 2파이가 되든지 3파이가 되든지 4파이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오차니까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요. 5를 집어넣으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5분의 2 베타 파이 뭐 이렇게 되고, 이게 파이가 되려면요, 이때는 베타는 5분의 2다. 이게 2파이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도 0이 되니까, 그죠? 이 값이 0이 되려면 2파이가 돼야 되더라. 그럼 이렇게 되니까 베타는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4. 3파이가 되면요, 베타는 5분의 6. 4파이가 되면 베타는 5분의 8이다. 근데 베타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절권 개수가 되고, 이 단절권 개수는 1보다 크면 안 되더라. 그래서 얘들은 될 수가 없더라. 그럼 1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1에 가까운 숫자, 이걸 쓰는 게 기본적인 단절권 개수값이더라. 그죠? 그래서 단절권 개수는 5분의 4다. 그러면 단절권 개수의 정의 베타는요, 극피치에 대해서, 그죠? 권선 피치의 비율이더라. 근데 지금은 6극이고 슬로수가 90개다 라고 하면, 슬롯이 총 90개가 들어갈 때, 그죠? 6극이 되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총 90개다. 그러면 여기 한 극에 15개, 여기도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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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90개가 되더라. 그러면 그게 된단 말은, 여기에 권선이 들어갔으면 이쪽 n극에 들어갔으면 s극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서 들어간 n은 이쪽으로 나오고, 그럼 이때 이 극피치가 얼마가 되더라고요? 15가 되니까 여기가 1번이면요, 여기는 15번이고 16번이 되고요. 그리고 16번이고 여기는 얼마고요? 하나가 15개죠? 그러면 이건 30번인가요? 여기는 31번이고 45번이고 46번이고 60번이고 61번이고 75번이고 76번이고 90번이다. 그래서 이게 슬롯수가 90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이게 자극피치, 극피치가 되더라. 그래서 극피치의 슬롯의 간격은, 슬롯 간격은 15개더라. 그죠? 그래서 15개가 극피치가 되더라. 그런데 권선 피치가 몇 개가 되면 이게 지금 이제 5분의 4가 될 거냐. 그죠? 베타가 5분의 4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5분의 4를 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3이니까 12개더라. 그럼 이건 권선 피치가 12가 돼야 되더라. 그럼 권선 피치가 12가 되면 1번에 집어넣은 것은 12개 지나서 나오니까 몇 분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13번. 16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3분에서 나오게끔 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바뀐다면요. 다른 형태로 바뀐다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6극이고 4극이라고 할까요? 4극이고 극수가 얼마예요? 슬롯수가 몇 개예요? 몇 개? 60개? 4극이 나오면 60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28 곱하기 4 하니까 얼마요? 104인가요? 슬롯수가 104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4극인 거예요. 그러면 슬롯수가 104죠. 104입니다. 그러면 극당 28개죠. 그럼 극당 28개면 1분에서 들어가면 28분으로 나오고, 28분까지 갔다가 29분에서 나오게 되죠. 29분에서 24 하면, 28 하면 얼마예요? 56인가요? 56이고, 그러면 57분에서 또 24 하면, 28 하면 84인가요? 84가 되고, 85분에서 104가 되겠죠. 그죠? 80, 아닌데?
80, 예? 아, 이거 110인가요? 110. 큰일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제7고조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는 제7고조파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7고조파를 제거하면 얘가 7이 되겠죠? 7이 돼버리면 베타는, 파이가 될 때는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분의 2, 7분의 4, 7분의 6, 7분의 8. 그럼 이때는 얘는 못 쓰고 가장 큰 값은 7분의 6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7분의 6인 거예요, 베타가. 근데 얘는 28분의 그러면 몇 칸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4니까 24가 되거든요. 그러면 1분에 집어넣었으면 몇 분에 나올 건데? 라고 하니까 25분. 그래서 이 슬로수하고 극수를 나눠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얼마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수치가 나오면, 아, 그 수치하고 지금 이제 이 메타 고조파의 그 관계하고가 딱 정수배로 떨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관계가 돼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 문제는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점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다라는 것 정도는 봐보고, 한번 요령껏, 혹시라도 공식이 기억 안 나더라도 요령껏 정의를 해보시면 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정의가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보기를 잘 보고 문제 패턴만 잘 보면 답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차 고조파에 대한 단열근 개수값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Y결선 3상 원통형 동기발전기의 전격 출력이 지금 이제 6000kW, 상 전격 전류가 500A, 역률이 0.8,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단 권선 저항은 무시하며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는 0.9 PU다. 답은? 답은? 여기는? 저기는?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전격 출력이 P가 루트 3 VLI의 코사인 세타인데, 그죠? 이게 6000kW.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0.8. 5분의 4. 얘가 얼마야? 5. 0.5. V는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는 루트 3V. 그러면 키로는 일단 날리고, 그죠? 0.4네요. 자, 여기 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V는 괜히 뭐 0.4분의 6000 하니까 이건 15kg인가요? 이거 루트 3 하면 VL이는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5 루트 3. VL입니다. 자, 그러면 VL이 5 루트 3이에요. 그럼 이제 한상의 전체 임피던스를 얼마인데? 그래서 Z1은요, 한상에 대한 임피던스는 한상의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죠. 근데 이게 동기 발전기는 Y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상의 전류는 I가 맞는데 한상의 전압은 VL이 아니라 V 루트 3분의 V죠. 그래서 루트 3분의 V니까 얘는 500, 얘는
루트 3을 나누면 루트 3분의 VP가 되는 거죠. 그래서 VA를 루트 3을 나누면 5000. 그래서 한상의 임피던스가 15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상의 임피던스란 말은 내부에 있는 동기 임피던스하고 부하 임피던스를 합쳐서 부르는 임피던스가 한상 임피던스죠. 그래서 한상 임피던스고, 그러면 이때 이 한상 임피던스 전체가 15옴인데 뭐야? 이 부분이 얼마냐?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근데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는 뭐라고요? 0.9PU다. 그럼 전체 값의 90%다. 전체 값. 이 전체 임피던스의 90%가 얘가 차지한다.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0.9라는 거예요. 90%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한상의 리액턴스는 9옴이다. 그죠? 그래서 9옴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이건 단상 유도 전동기 관련된 문제 어쨌든 좀 정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잘 해주시고,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속과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속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2전동기설, 하나는 정방향, 하나는 역방향.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A의 슬립이 S라고 한다면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A의 슬립은 E-S였나요? 그래서 E-S 형식의 관계가 되더라. 자,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으로는 이 문제 답은요? 여기는 4번이 뭔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2차 저항을 바꾸면 최대 토크도 변동을 한다. 3상 유도 전동기는 2차 저항 제어를 해도 최대 토크는 변화가 없더라. 그죠? 근데 3상 유도 전동기는 이거더라. 얘가 일정했죠, 그죠?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최대 토크 변동해요. 그죠? 전압을 바꾸기 2차 저항 제어를 하면 최대 토크 바뀝니다. 특징이잖아요, 단상 유도 전동기. 특징이 최대 토크 같이 변동한다. 그게 특징이었어요. 틀린 건 2번이죠, 그죠?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은 세이링 코일형, 반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콘덴스 기동형 이런 건 맞는데 이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속하지 않는다. 자기 기동 못한다. 그래서 기동장치 필요하더라. 자체 기동을 위해서 돌격 구조를 가지는 고정자의 자극 부분에 홈을 파서 도체를 감아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세이딩 코일형이다.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이 세이딩 코일형은 그럼 회전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죠? 항상 세이딩 코일형이 나오면 회전 방향의 질문이 같이 나왔어요. 회전 방향은 이 가는 돌격 구조를 만들어서 도체를 감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돌격을 감아 놓은 그 부분이 있는데, 이때 어느 쪽요? 그러면 여기에 감아 놓은 도선이 있는데, 이때 회전 방향은 이 감겨지지 않은 부분에서 감긴 부분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더라.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거 4번도 중요합니다. 4번도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3상하고 차이점이죠, 그죠? 차이점이니까.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 자기 기동 안 되는 것은 교본 자기가 만들어지니까 자기 기동이 안 되고, 3상은 회전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기동을 할 수 없어 기동 장치가 필요하더라. 기동 시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동 장치가 필요하더라. 설립이 0이 되기 전에 토크는 미리 0이 되고,
2차 저항이 증가되면 최대 토크는 감소하는, 비례주기가 그래서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2차 저항값이 어느 일정 값 이상이 되면 토크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더라. 자, 14번. 그림은 유도 전동기의 세 가지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다. 그림의 C 영역. 맨날 이야기하는 C 영역이죠. 그죠? 설립이 2에서 1 사이는 역상제동. 1에서 0 사이는 이건 일반적인 전동기로.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쪽에서 저는 이런 영역은 이게 회색제동. 그리고 사상한 영역에서, 그죠? 여기 1상한, 3상한은 저기 B 영역. 그 다음에 2상한은 A 영역. 4상한이 C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더라. 자, 1차측 입력의 부호는 음이다. 이 C 영역에서 1차측 입력의 부호는 음이다. 이게 회생제동. 그러니까 에너지를 회수하니까, 그죠? 발전기에서 분명히 전동기는 뭐야? 여기서 전류가 투입되고, 그래서 전력이 P인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공급을 하면 이게 이쪽을 공급을 해줘서 여기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회생제동은 얘가 더 빨리 돌아가지고, 그죠? 회전자가 더 빨리 돌아가지고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동부 규정으로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엄수가 나와. 엄수가 나오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게 이제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더라. 그래서 부호는 음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전동기의 발생 토크의 방향과 회전 자개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우리 회전 자개의 방향에서 이거죠. 여기가 1800인가요? 1800으로 돌고 있을 때 얘는 1620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회전 자개의 방향 결대로 회전자를 이렇게 보내는 방향이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돌고 있었는데 순간 얘를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1500으로 바꿔버렸죠. 주파수 변화를 해가지고요. 60Hz를 50Hz, 4극 60Hz를 4극 50Hz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게 1500이고 이게 1620이니까 얘가 1620이니까 얘를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근데 얘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얘가 상대적으로 얘를 자기 쪽으로 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토크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 회전 계자의 방향과 회전자에 발생되는 토크의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토크의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그냥 이것만 봐버리면 되죠. 사상한 운전. 여기 사상한 운전이요. 여기가 속도. 이게 토크잖아요. 사상이 되면 속도는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회전 자개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인데 토크는 반대 방향이다. 뭐 이걸 보고 그냥 정의를 하면 된다고 했죠. 회전 중인 유도 전동기의 제동 방법 중에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을 시켜. 동기 속도가 여기에 1500인 거예요.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이 되니까 1620이니까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을 하니까 회전시켜서 유도 발전기로 제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빠르고, 그죠? 그리고 회전 방향은 정방향이고 토크는 역방향이며 발전기로 동작하고 사상안에서 동작하는 영역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니은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네 이거죠. 자, 단상 변압기의 1차측 건수가 100, 2차측 건수가 500이다.
이때 1대 5네요. 그죠? 협력측에 200V 51Hz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2차 측은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사인 세타는 0.8. 할인 지상 역류를 갖는 부하가 연결되어서 여기에 5A가 지금 이제 흐르고 있다. 그럼 여기 5A. 그럼 여기는 200V고 200V니까 1대5니까 여기는 얼마요? 1000V. 여기는 25A인가요? 25A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 순간이죠. 그죠? 여기는 200이니까. 1차 측의 공급 전력은요. 요거죠. 그죠? 근데 이건 공급 용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200 곱하기 25. 그러니까 얼마요? 2500, 그러니까 5000 킬로볼트 암페어. 이거이지. 이게 1차 측의 공급 전력이 5kW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여기도 2차 측에 투입되는 것도 5000 킬로볼트 암페어가 투입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부하가 뭐예요? 부하에서 소비 전력이 얼마요? 4kW인가요? 곱하기 0.8이니까, 그죠? 그래서 4kW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거든요. 넘어가니까 1차 측에서 공급 전력도 4kW가 돼야 되겠죠. 그죠? 피상 전력은 5kVA고요. 2차 측의 권선의 전압은요, 40V가 아니라 1000V고요. 철심의 최대 자속은? 철심의 최대 자속은 얼마죠? 이건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똑같은 형태가 될 건데요. 어쨌든 E는 뭐야?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다. 그러면 E가 뭐 Vm 코사인 오메가 T다 라고 하면 이때 파이 T는요, 파이 T는 양변적분했죠. 그래서 하니까 N분의 1에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1에 이거 적분하면 Vm 사인 오메가 T 하면서 부호는 바뀌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이때 철심의 최대 자속이니까 파이 T 중에서 최대 자속이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 보니까 N 강긴의 수 얼마야? 1차 측에 보면 1차 측으로 하면 되고 2차 측에 하면 2차 측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측으로 하면 강긴의 수가 100이라고 했나요? 100이고 2파이 오메가가 50이라고 했나요? 50이고 1차 측의 최대 전압은 200인가요? 200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얘는 50파이 분의 1이네요. 자, 1차 측의 권선 전류는 25다. 그래서 이 3분은 사실 볼 게 없었죠. 그죠? 뭐, 이게 아니니까.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원래는 옳은 것은 몇 가지인가? 라고 이렇게 내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은 직류 분권 발전기의 특성 곡선이다. 거의장은 거의 무시하고, 그죠? 어쨌든 V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RF, IF다. RF, IF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E-IA, RA 하고도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처음에 파워를, 거기 처음에
속도 n으로 돌리면 그죠?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 n을 탁 돌려놓으면 처음에는 여기에 잔류 자속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있으니까 약간의 미약한 자속이 있으니까 E가 뭐가 된다고요? K 파이 N 해가지고 파이가 작으니까 회전은 속도를 돌더라도 E는 약한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처음에 정지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 계좌 전류가 없을 때 만들어진 기전력은 이 잔류자속 때문에 만드는 기전력이다. 그래서 이 잔류자속이 그래서 기전력이 딱 만들어지면 이제는 기전력이 생겼거든요. 생겼으면 얘 저항과 얘 저항의 RA 더하기 RF분의 E라는 이런 IF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가 흐르기 시작을 하고 IF가 흐르기 시작하면 파이가 만들어지고 파이가 만들어지니까 E가 증가하고 해가지고 요만큼의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증가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큰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큰 전류에 의해서 기전력은 좀 더 커지고 그럼 기전력이 커지면 또 전류가 더 커지고 그죠? 계좌 전류입니다. 여기는 가로축이 계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전압은 더 커지고 또 전류가 커지고 전압이 더 커지고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간격이 크다가 작아지는 이유는 이 전류에 의한 자속이 직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휘어져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기도 하니까 전류에 대한 자속 변화가 이게 히스테레시스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둔해지는 것은 자기 포화가 되니까 그죠? 포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 그때 이건 뭔데? 이 곡선은요, 이 곡선인 거예요. 가로가 IF, 세로가 V 하니까 이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요? 계좌 저항선. 그래서 저항이 작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이 기울기가 저항이잖아요. 가로가 I고 세로가 V니까 기울기 저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항이 커지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지금처럼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커지면 여기도 접점이 생기고, 여기도 접점이 생기는 이 두 가지가 생기는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 계좌 저항선이 더 커져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실제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점이 두 개 만나는 이 점, 임계저항선이죠. 그죠? 저항선인데, 저항은 이 임계저항보다 큰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작은 걸 써야만 전압의 확립이 일어나더라. P점은 전압의 확립점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 N곡선, AN 곡선은 뭐라고 부르고요? 이건 무부하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무부하 포화곡선이다 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하면서 봐두시고, 그죠? 자, 이 발전기는 P점에서 전압이 확립되고요. 곡선 AN은 무부하 상태에서 회전수를 일정하게 전격 속도로 유지시키고 계좌에 유입되는 전류의 크기를 가변시켜서 구한 곡선이다. 계좌 건선과 직렬로 접속된 저항기를 조절하여 여기에 저항기가 있다는 거죠. 계좌 건선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기를 조절하여 계좌 저항을 높이면 OB의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죠. 그죠? 저항이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저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좌 전류가 0인 경우에 OA 진압은 계좌극의 잔류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다 맞죠. 그죠? 다 맞는 거다.
40kW, 100V, 1000rpm의 전격 거의 그 보상권선이 있는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타여자니까 전기자 권선, 보상권선, 기전력. 이런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반작용 저항은 0.04, 보상권선은 0.01, 계좌권선 저항은 100옴. 이때 전격 운전 시 유기 기전력 E는요? 라고 했는데 진짜 제일 쉬운 문제네요. 그죠?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요? 100볼트고요. 40kW라는 것은 400A인가요? 그래서 400A다. 그럼 여기에 0.05에 400A가 되니까 얼마요? 20V가 되고, 그럼 이게 100V니까 여기는 120V다. 슬립에스로 운전 중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에서 2차 전류 I2의 크기 및 위상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익히자고. 이런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익혀보자고 이야기를 한 문제입니다. 그냥 한번 정리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슬립S로 운전 중일 때, 정지시가 아니라 슬립S로 운전 시에서 등가 회로를 일단 그려보고, 그죠? SA2, R2, SX2.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I2는 얼마요? 이거 임피던스의 크기니까 루트 R2의 제곱 플러스 XS2의 제곱 분의 SA2. 그런데 이런 수식은 없다고 했죠. 이거 S 내리면 이건 E2, 여기는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거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I2고, 그 다음에 역률은요, 코사인 세타는 이거 R, 이거 X 하니까 역률은 전체 크기에 대해서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분의 R2.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 역시 S를 위아래로 나눠서 해도 되는데 지금 그냥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보셔서 정의를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런 답이 낼 수 있는 것은 3번인가요? 3번은 이건 S를 제곱을 묶어냈네, 그죠? 그래서 이건 S 묶어내서 사용을 하면 S제곱 묶어서 루트 바꿔가면 S고, 그러면 S분의 R2는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건 사실 회로를 그려가지고, 그죠? 등가 회로를 그려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걸 E2라고 하면, 그죠? 여기는 뭐야? S분의 R2. 이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가율을 바꿔서 이거에 대한 역률은 그냥 이거다. 이거에 대해서 전류는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연습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변압기 1차 측에 무부하 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전압, 전류, 전력이 각각 100V, 0.5A, 400W, 40W였다. 이 변압기에 흐르는 자와 전류는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이 변압기에 눈에 안 보이는 철손 전류하고 자와 전류의 관계, 여기서 이 전류가 얼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전력 P가 50W가 여기 소비되는 전력이다. 그럼 여기 전압이 100V니까 이 저항의 소비 전력은요, 이건 R분의 V제곱은 P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R은 P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해서 50인가요? 40인가요? 40분의 100의 제곱 하니까 얼마요?
100 곱하기 100. 255인가요? 그래서 255입니다. 그러면 R이 250이니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철선 전류. 철은 250분의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요? 0.4A. 그래서 여기가 0.4A. 근데 여기 들어오는 건 0.5A다. 왜요? 여기가 0.5니까, 그죠? 개방이니까 이 전류는 없으니까. 그럼 0.5가 들어와서 이쪽에 0.4가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말하고요. 0.3. 이건 위상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0.3이다. 3, 4, 5 삼각형으로 만들어진다. 이것도 그냥 눈 뜨고 보는 문제죠? 답은. 이 사람들이요. 그림의 A의 가변 릴럭턴스형 스태핑 모터를 그림 B와 같은 여자 회로에 의해서 스위치 1, 2, 3, 4, 1, 2, 3, 4 순으로 스위칭한다. 외부에서 클럭 신호가 한 개 인가될 때마다 ON되는 스위치가 변동을 한다고 할 때 이 모터에 외부 클럭이 12개 들어왔다. 이때 모터의 이동각은 몇 도냐? 항상 이야기하는데 1, 2, 3, 4 그러니까 클럭 하나가 들어올 때 이거, 그 다음 클럭 들어오면 이거 해가지고 하면 여기 있는 애를요 어디까지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한 칸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한 칸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를 여기까지 움직이는 리듬이 이거 한번 1, 2, 3, 4 딱 하면 한 칸 움직인다. 그거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A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B부터 주는 거예요. 이걸 주면요. 얘가 릴럭턴 스토크가 발생해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얘가 조금 이동하죠. 그러면 얘가 조금 이동했을 때 얘는 조금 더 이쪽으로 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됐을 때 이게 이까지 딱 다 오면 그 다음에 C를 준다고 했어요. C를 주면 얘가 더 이동을 해요. 그럼 더 이동을 하면 얘가 조금 더 가요. 그래서 아까는 이까지가 있었으면 이제는 조금 더 가요. 그래서 조금 더 가고 하니까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와가지고 이까지 이제 올 거예요. C까지 딱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D를 인가하면 D를 딱 가면 D를 가면 이게 이제 D에 완전 맞게끔 여기 있는 애가 D에 앞쪽으로 딱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D 앞쪽으로 딱 오면요. D 앞쪽으로 오면 이제는 얘는 이제 거의 A 근방에 오거든요. 그러면 A의 전류를 딱 주면 이제 A 앞쪽으로 딱 와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고 얘는 여기까지 이동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스태핑 모터는요. 이거 한번 딱 가면 쟤는 한 칸 움직인다. 그게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네, D, 그러니까 B부터 했잖아요. B, C, D, A. 아니, 지금은 그림이 A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각도를 헷갈렸어요? 아니, 그것까지 헷갈릴 거나 있잖아. 한 개가 모자란다고 해서 조금 덜 가는 건데. 조금 덜 가는 게 135도까지는 안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의도죠.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이런 그림의 의도가 어쨌든 A를 하면 0이고 B, C, D까지 해서 또 A를 하면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한 칸 이동하고 또 한 칸 이동하고 또 한 칸 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클럭 12개가 친다라는 말은 세주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나사산이 3개 이동한다. 여기 있던 애가 하나, 둘, 3개로 가 있는 거죠. 이 점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개가 이동하면 클럭 4개 치면 여기가 있고요. 또 4개 치면 여기가 있고 또 4개 치면 여기가 있고 해가지고
12개를 쳤을 때 와 있는 위치는 여기 있는 애가 이까지가 있을 거니까 각도는 몇 도 움직였다? 180도 움직였다. 그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스태핑 모터의 기본 개념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7회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죠? 시간이 1시간이 더 걸리네. 자, 그러면 이제 밥 먹고요. 오후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